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잠깐 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와 일의 원리인데요. 여기는 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도구를 이용하면 일의 이득은 없지만 작은 힘으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즉 일의 이득은 없지만 힘의 이득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의 이득은 없지만 힘의 이득은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Fs죠. 내가 힘을 주고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뭐 한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내 손, 자, 손이 한 일은 얼마가 되냐? 자, 우리가 지금 크기만 좀 볼게요. 크기만. 그러면 내가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움직였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물체가 이동했죠. 자, W라는 무게가 있는데 얼마만큼 이동했죠? H만큼 이동했어요. 물체가 받은 일은 WH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자, 보시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되죠. 그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자, 얘는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얘는 회전 방향이 돌림인 방향이 뭡니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 시계 방향의 토크는 어떻게 되죠? B 곱하기 뭐죠? A죠. F죠. F. 그러니까 B는 여기가 축이니까 B 곱하기 F가 되겠고요. 반시계 방향의 토크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W가 되죠. 그러면 얘가 같을 때 어떻게 돼요? 평형 상태를 유지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B 곱하기 F는 A 곱하기 W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F는 B분의 A W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요 삼각형은 뭐죠? 닮은 꼴이죠. 막곡지각으로 같고요. 그러면 이걸 닮은 꼴이니까 B를 하면 P 대 S는 어떻게 돼요? A 대 H가 되죠. 그러면 AS는 BH가 되고, 그러면 S는 어떻게 돼요? A분의 BH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여기에 F 대신에, 자, 여기에서 F 대신에 B분의 AW가 되고요. S 대신에 A분의 BH를 놓으면 없어지면 결국은 WH죠. 결국은 물체가 가지는 일과 손이 한 일은 어때요? 똑같죠. 즉, 도구를 사용했을 때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일의 이득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도래라도 잠깐 보면 지금 보시면 이 W라는 무게가 H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물체가는 WH라고 놓을 수 있고요. 자, 내 손이 한 일은 어떻게 되죠? FS가 되겠죠. 그죠? FS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얘가 H만큼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쪽도 H만큼 올라가야 되고 요쪽도 H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S가 얼마가 돼야 되죠? H가 돼야 되니까 S는 2H가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끌고 가는 줄의 길이는 2H가 돼야
이 물체는 H만큼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힘은 내가 주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W만큼 작용하고 위쪽으로 얘가 F면 얘도 F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EF가 뭐가 되는 거예요? W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F는 2분의 1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도르의 한계는,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 힘을 줘도 돼요. 하지만 줄의 길이는 몇 배가 돼야 돼요? 끌어올리고 싶은 줄의 길이의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놈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놈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F 대신에 2분의 1W를 넣고 S 대신에 2H를 넣으면 WH가 되죠. 결국은 요놈과 요놈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결국은 힘의 이득, 도르래를 이용하면 힘은 도르래 한 개당 2분의 1씩의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실제적으로 내가 물체를 직접 H만큼 들어올리는 거나 도구를 해서 H만큼 들어올리는 거나 한 일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축받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턴의 제1법칙에서 평형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된다.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된다죠. 그죠? 두 번째, 동시에 작용해야 되고 세 번째,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동일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동일 직선 물체가 있을 때 힘이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물체가 평형을 이루지. 물체가 있는데 똑같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이렇게 주면 결국은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회전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고는 얘기는 자, 뭐가 해야 된다? 돌림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이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힘의 작용점이 똑같아야 되겠죠. 힘의 작용점이 다른 거는 작용 반작용이죠.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R자 힘의 크기가 얼마다? R자 힘이 0이어야 되고 두 번째 돌림힘도 얼마가 돼야 돼요? 0이어야 된다. 왜? 돌림힘이 0이 아니라면 얘는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뭐 하게 돼요?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딱 수식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R자 힘이 0이어야 되고 돌림힘도 어떻게 돼요? 0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평형 상태다 라고 하면 평형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체는 뉴턴의 제1법칙에서 뭐야? 정지해 있거나 뭐 하고 있다?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이 두 개를 다 맞축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꼭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정지나 등속도는요, 그냥 우리가 평형이다라고 하고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한 조건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줄치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 그래요.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 무게중심입니다. 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물체의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무게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수학에서는요. 삼각형의 여러분들 무게중심은 뭐죠? 2대1 2대1, 2대1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무게중심이죠. 그죠? 우리는 물리학에서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을 따질 때는 자 이렇게 많이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의 무게 중심을 찾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한 곳에다가 실을 엮어놓으면 얘가 땡글땡글 매달려 있죠. 얘 연장선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을 묶으면 또 연장선을 긋죠. 그러면 아까 요 연장선하고 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이 뭐가 되겠죠? 무게중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불규칙한 물체의 무게중심은 서로 다른 점을 실로 매달았을 때 실의 방향을 연장한 연장선이 만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런 물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내가 탁 매달아 놨더니 얘가 평행을 이뤘어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맞죠? 자, 내가 여기다가 실을 묶어서 했더니 아까 요 선이었는데 여기다가 실을 묶었더니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을 묶었을 때 중력의 방향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곳이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을 받치면 물체 전체를 떠받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당기면 여기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물체를 떠받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걸 우리가 가장 많이 씁니다.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공이나 정육면체의 무게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 중앙에 있다. 자, 여러분들 공이 있어요? 공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딱 가운데. 자, 균일한 막대가 있어요? 균일한 막대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요? 딱 가운데.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을 내가 요 지점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 막대는 평형을 이루면서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원반이 있다, 이렇게 원반이 있다, 여기가 무게중심이면 여기에다가 손가락 갖다 대면 얘가 평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입니다.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 구조물의 안정성입니다. 자,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정지해 있기 위한 조건은 구조물이 안정한 평행 상태에 있어야 된다. 자, 안정한 평행 상태다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항상 중력 아래 방향이죠. 자, 보세요.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내린 수선이 물체의 받침면의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 물체는 안정되어 있다. 자, 여기 무게중심인데 이 무게중심을 내린 수선이 이 받침면 안에 있으면 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 무게중심 수선이 이 받침면, 이 접촉의 받침면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불안정하죠. 그러면 얘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의 무게중심은 이 배꼽 있는 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내가 요렇게 있으면, 자,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두 접촉면 사이에 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정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조금만 앞쪽으로, 자, 조금만 앞쪽으로 갔다고 합시다. 여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무게중심이 내린 수선이 이 받침면을 벗어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요렇게 볼게요.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다리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수선을 내렸을 때 받침면을 벗어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뒤로 넘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내린 수선이 받침면 범위 안에 있으면 안정되어 있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넘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안정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은 물체가, 자, 무게중심이 낮은 물체가 조금 더
안전해요. 그죠? 근데 무게중심이 낮다는 거는 얘가 자, 여러분들 여기 무게중심이 높으면 부력에 의해 돌림힘을 더 크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무게중심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기울어도 자, 무게중심 이쪽이 있고 접촉면이 무게중심 여기 있고 부력은 이쪽이 작용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부력에 의해서. 그런데 무게중심이 높으면 얘가 있는데 부력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럼 얘는 계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P와 같이 무게중심이 높으면 부력에 의해 돌림이 배를 더 기울어지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정하려 그러면 물체의 받침면이 일단 넓어야 되고요. 왜야? 넓어야 무게중심이 그 안에 있을 확률이 높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안정한 평형과 불안정한 평형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은 압정인데요. 이 압정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요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받침면이 넓죠? 받침면이 넓은데 얘가 어떻게 돼? 기울어지면 낮은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얘는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와요. 근데 얘를 뒤집어서 요 무게중심이 높은 상태로 있죠. 높은 상태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옵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죠. 왜냐하면 무게중심도 높은 대신에 접촉면도 어떻게 돼요?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불안정한 평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평형 상태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알짜힘이 0이어야 되고 돌림힘이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게중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균일하다라고 하면, 균일하다 그러면 그 막대의 가운데, 딱 정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죠?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 질량이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모양이 일정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을 묶어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다른데 실을 묶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두 수선의 발이 만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죠. 요거는 근데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안정성이죠. 안정성은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그 바닥면의 접촉면 내에 있으면 안정되어 있고요. 내린 무게중심이 바닥면의 접촉면을 벗어나면 얘는 불안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정하기 위해서는 접촉 면적이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뭐 해야 돼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고 접촉 면적이 넓으면 그 물체는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걸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